비트코인 변동성과 라이트코인 악재가 겹친 가운데 공식 계정이 농담조로 대응했다가 커뮤니티에 거센 비난을 받고 글을 내리며 사과했습니다. 총격 사건 다음 날에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뒤엔 어떤 회색 산업 체인이 숨어 있을까요? 중국안 표상들이 빠르게 움직여 티켓을 비싸게 되팔아 큰 차익을 챙깁니다. 트럼프 만찬 티켓이 장당 $8,000에 팔렸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밈코인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왜 더 시끄러워질까요? 이건 어떤 비즈니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트럼프 밈코인의 숨겨진 논리를 파헤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체계 재정립, 24시간 암호화폐 동향 추적, 통찰력으로 부상승. 4월 28일 화요일 비트코인TV 중문 채널 비련합제 마이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베트남, 일본, 한국, 태국, 스페인, 영어권에서 현지 앵커가 모국어로 동시 송출합니다. 지난 24시간 코인 시장 주요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일시 기준 비트코인은 77,000달러 근처에서 거래 중이며 24시간 전보다 2.15%, 하락 7일 전보다 1.27% 상승했습니다. ETF는 이번 주 순유 입세로 유입량은 많을 때 3억 3천만, 2억 3천만 달러, 적을 때 180만, 440만 달러입니다. 이는 기관이 저점 매수 중임을 보여주며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관이 가격을 주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온체인 실현 손실은 약 7억 9, 300만 달러로 7억 5, 0만 달러 실현 이익보다 높아 이번 반등이 시장 심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번 급락은 마치 레버리지가 서로를 짓누르는 형국이었습니다. 가격이 78,000달러에서 77,000달러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며 단 1시간 만에 1억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유동성도 부족한 탓에 청산 물량이 연쇄적으로 확대되기 쉬운 환경이었죠. 더 중요한 건 미결제 약정 잔고가 다시 2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가 다시 쌓이고 있다는 뜻이라 향후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어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술적 결함뿐 아니라 홍보도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주말에 라이트코인 MWE가 프라이버시 계층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됐고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온체인에서 13개 블록이 재구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 인텐츠에서도 잠깐 60만 달러 리스크 노출이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공식 대응이었는데 이 상황을 농담 삼았다가 커뮤니티 비난을 받고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라이트코인은 시스템 보안과 프로젝트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31세 캘리포니아 남성 폴 토마스 앨런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 총기를 들고 난입했다가 비밀 경호국에 제압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통령 암살 미수, 총기 운송, 범죄 중 총기 발사 등 3가지 연방중죄로 기소했습니다. 모두 유죄일 경우 최대 종신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앨런이 범행 전천자 분량의 이메일 선언문을 보냈으며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 외의 다른 내각 관료들을 암살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총격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계획된 공격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트럼프와 이름이 같은 민간 토큰은 24일 총격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오르기는커녕 18%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토큰의 향후 전망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트럼프는 사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찬 행사 같은 것들을 말이죠. 신분을 판매하는 동시에 자신의 민간 토큰에 대한 지지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위권 홀더들을 위해 행사를 열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토큰 보유 자격을 현실의 신분이나 오프라인 자원과 맞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 만찬이었죠. 그때부터 트럼프는 이런 만찬 행사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홀더 만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위 220명의 홀더가 입장 가능했고 상위 25명에게는 더 높은 등급의 VIP 대접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총 약 1억 4,8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상위 25명이 1억 1천만 달러를 차지했죠.
저스틴선은 약 1,850만 달러 규모의 보유량으로 선두에 섰습니다. 즉, 첫 번째 만찬부터 코인 보유 자격은 현실 세계의 신분, 영향력, 권력과 이미 하나로 묶여버린 셈입니다. 좋습니다. 암호화폐 만찬 이후로 트럼프 영감님은 이런 만찬 형태의 돈벌이 수단에 아주 도가 튼 것 같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는 툭하면 각종 사교 만찬이나 자선 만찬이 열리곤 하죠. 방식은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 같은 자신의 인맥, 즉 사회의 명사들과 인류 기업가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맥 자원을 파는 겁니다. 인맥 네트워크와 사교 기회를 파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나도 이 자리에 낄 수 있다. 나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기분을 파는 것입니다. 이번 만찬의 규칙은 매우 명확합니다. 코인 보유 점수와 순위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이죠. 상위 297개의 지갑 주소나 계정이 자격을 얻고 상위 29명은 더 사적인 접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최 측은 이미 검증된 첫 번째 방식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 문턱은 높이고 격식은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행사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식사 한 끼에 있지 않습니다. 입장 후에 누구를 만날지, 누구의 눈에 띌지가 핵심이죠. 일단 마라라고의 발을 들이면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트럼프와 같은 공간에 있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의 핵심 인물들과 직접 대면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24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총격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5일에 트럼프 코인 상위 홀더들을 위한 모임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상위 보유자 모임에 참석했으니 코인 가격에 엄청난 자극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5일에는 긴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올랐다가 지금까지 다시 10%나 떨어졌습니다. 4월 25일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이 만찬은 트럼프 코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현실적 보증이 되었어야 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코인이 당시 이미 2.6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약 75달러였던 고점 대비 95%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만찬의 격이 높을수록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재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글쎄요.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출시했다는 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고는 들었지만 확인은 안 해봤어요. 오늘 시세가 얼마죠?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의원님 얼마나 벌었죠? 이미 실현된 수익만 놓고 본다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수적인 추정치가 가장 자주 인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 코인 관련 법인들은 프로젝트 출시 후 첫 3주 동안 최소 약 3억일 400만 달러의 토큰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약 6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더해 총 3억 5, 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관련 프로젝트 팀과 발행사, 운영사들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대거 이동시켜 대규모 현금화를 마쳤습니다. 80억 달러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이들의 수익 창출 논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5년 2월 보도에서 트럼프 코인이 출시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관련 법인들이 거둬들인 거래 수수료가 이미 1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측은 CIC 디지털 LLC와 Fight LLC가 전체 공급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매체, 특히 미국 매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분석이 많은 부분은 트럼프가 이민 코인 홍보로 실제로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와 관련 법인들이 이 밈코인을 통해 토큰 판매로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총 3억 5, 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코인 가격이 폭락한 후에도 관련자들이 팔지 않고 보유한 토큰의 가치가 현재 장부상으로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에게는 가치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지만 초기 물량을 확보하고 거래 통로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 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밈 코인 만찬에서 가장 황당한 건 코인 가격이나 총격 사건 이후 참석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이 행사가 중국 팀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건 297명의 명단이었지만 빅성이라는 펀드 매니저는 트럼프를 만나고 말하라고 입장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는 실질적인 티켓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린 건 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느냐가 아니라 이 자격 티켓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팅의 기사에 따르면 빅성과 그의 파트너들은 원래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주기적 거래나 디파이 자산 관리, 퀀트 차익 거래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으로는 트럼프 코인 자체가 더 오를지는 미지수였지만 만찬 참석 자격 자체에는 이미 현실적인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이었던 거죠. 자, 이 점을 파악한 뒤에 이 팀은 일반적인 암표상들처럼 무작정 코인을 매집한 게 아니라 금융공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티켓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의 일부는 대출 플랫폼에서 빌려왔고요. 나머지 일부는 포지션을 통해 선물 계약으로 해지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가격, 포인트, 순위, 경쟁 주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죠. 결국 297개의 명단 중에서 이들이 몇 개나 차지했을까요? 40개입니다. 40개의 자격을 확보한 뒤에야 이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티켓을 직접 하나씩 판 게 아니라 먼저 대형 대행사를 통해 분양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소문을 퍼뜨렸죠. 결국 티켓은 장당 8,000달러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산 건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마라라고 리조트에 들어가 트럼프를 만나고 사진을 찍으며 사교를 나누고 상류층 네트워크에 진입할 기회였던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현재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만찬 티켓이 이 팀에 의해 장당 최고 8,0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8,000달러라는 가격조차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순위 295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인을 얼마나 사야 할까요? 대략 50만 달러어치의 트럼프 코인이 필요합니다. 40개의 자리에 50만 달러씩이면 총 2천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천만 달러라니 이번 달 초인 3월부터 트럼프 코인 고액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을 연다고 홍보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 내내 코인을 묶어둬야 하고 순위도 체크해야 하고 고객 관리도 해야 하며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인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또 20%나 떨어졌습니다. 2천만 달러의 20%면 400만 달러예요. 티켓을 장당 8,000달러에 40장 팔아봤자 32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32만 달러의 수익을 내려고 400만 달러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셈이죠. 아무리 해지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해도 이 수익과 가성비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티켓을 팔려면 대면 심사도 거쳐야 하고 서류 보안의 QR코드 확인, 현장 조율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난이도 대비 가성비는 정말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8,000달러에 트럼프 만찬에 참석해서 식사하고 사진 찍는 게 여러분도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트럼프의 이번 임기는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놓고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벌고 또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보세요. 전쟁이 나면 석유 가격이나 금 가격, 선물 가격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발표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개장 직전에 시장이 명확한 내러티브를 알게끔 정확히 조절할 수 있죠. 이제는 만찬을 열어서도 돈을 벌고 밈코인을 발행해서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코인 발행만 봐도요. 예전에는 감정이나 기대감을 부추겼다면 이제는 이 토큰의 자격이나 소속감, 입장권, 사진 촬영, 신분 증명 같은 것들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닙니다. 일종의 투기적 내러티브인데 전 이걸 자격판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적절한가요?
이런 판이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현혹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측은 이제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당신도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끊임없이 암시하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입장권, 소속감, 그리고 기회라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밈 코인보다 사람들을 더 쉽게 끌어들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에게 접근할 권리를 사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판을 짜는 진짜 설계자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규칙을 아는 자들이 먼저 자격을 선점하고 셈이 빠른 자들이 변동성을 먼저 해지하며 장사 수완이 좋은 자들이 그 자리를 비싸게 팔아넘깁니다. 대다수 일반인이 이 만찬에 주목할 때쯤이면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이미 앞선 사람들에 의해 사라진 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잔인하고 기묘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규칙이 합리적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트럼프와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거물들과 함께 찍혔는지만 본다는 겁니다. 마치 그 입장권 하나로 인생과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많아질수록 보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입구나 상류층으로 가는 티켓을 쫓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내놓는 패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나요? 당신이 사는 게 과연 부풀려진 감정이나 가공된 내러티브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당신의 자리가 아닌 곳입니까? 거물들과 찍은 사진은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 계층과 우리가 아직 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와 대등한 자원을 가졌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쥐고 있거나 그가 넘볼 수 없는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거물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칩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보기엔 그저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신분과 지위를 높이는 건 당신 실력과 가진 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고 본질을 짚어 코인 시장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부의 비결을 전하니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 봐.